이번 시간에는 피고적격에 관해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적격과 관련해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을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행정주체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행정주체와 관련해서 국가, 공공단체가 있고, 공공단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법산법인인 공공조합, 공법산재단, 영주홀법인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기관을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행정기관은 행정조직법의 행정청부터 쭉 행정청, 보조기관, 보좌기관, 참여기관, 지부기관, 감독기관, 현역기관, 부속기관 등 쭉 행정조직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청은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적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당사자 능력도 부여했고 더 나아가서 처분청을 피고적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기술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처분이 있은 뒤에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마지막에 행정청이 없어지면은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공공단체, 이거 행정주체입니다. 주체가 피고가 된다 해서 1, 2, 3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소송에 준용하고 있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중요합니다. 한편 당사자 소송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처분청이 아닙니다. 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청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행정청이란 것은 행정조직법에 있는 행정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한, 유무는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시된 행정기관이 처분청입니다. 처분청으로서 행정청이 됩니다. 한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조직법상의 행정기관들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합의제, 독임제, 기관들, 성격들, 합의제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임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예외적인 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예외적으로 피고 적격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 위탁, 대리, 내부위임 등과 관련된 행정조직법상의 개념들, 이 개념들은 피고 적격의 문제가 아니고 본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안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은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시장의 권한인데 내부위임을 해서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된 경우, 내부위임됐으면은 실제로는 예를 들면 수영구청장이 내부위임됐으면 처분을 부산시장 이름으로 해야지 됩니다. 정당한 내부위임의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영구청장 이름으로 수영구청장 명의로 처분을 하면은
피고 적격은 수영구청장이 됩니다. 다만 본안에서 권한이었기 때문에 위법하고 무효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의 위임 위탁대리 내부임 대행과 관련해서는 본안에서 정당한 권한 유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대행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한편 특별법상의 예외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에 관한 처분은 장관으로,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원장의 사무를 사무처장으로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공법인과 피고적격에 관련해서 보면 공법인, 공자인, 공법상 사단, 재단, 연정물법인으로 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 모두 공법인 자체의 권한을 위임 위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법인의 안에 있는 기관, 이때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냥 기관이죠. 민법에 있는 기관하고 동일합니다.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 여기에 권한을 위임 위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인 같은 경우는 공법인 자체가 행정청으로서 공법인 자체가 행정청이 되고 통상 그리고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하고 피고의 표시라든지 이런 면에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법인이 피고가 됩니다. 한편 공법인의 행위 뿐만 아니고 사인이라도 공무수탁된 경우 공법인이든 공무수탁 사인이든 이 경우에 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려면은 이들의 행위가 우선적으로 처분이어야 됩니다.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법인과 공무수탁 사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사무가 위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면은 더 나아가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고, 이때 이 피고의 성격은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한 권한의 위탁이 되지 않으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됩니다. 공무수탁 사인 봤습니다. 우리 사인인 경우에는 법인, 국민인, 법인, 자연인, 여하튼 법인이 위탁받습니다.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용과 관련해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 이 수용권을 위임받게 되면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자체 법인이 공무수탁 사인이 됩니다. 이 수용의 범위 내에서 수용 권한과 관련한 사업자가 되는 경우, 이 사업자가 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되는 것이죠.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거 국가배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항고소송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위임 위탁된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되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 위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한이 위임 위탁되지 않으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됩니다. 피고적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편 당사자 변경과 관련해서 원고
피고의 변경인데 원고의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피고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권한청 변경으로 인한 피고 경정. 앞에 봤던 피고 적격에서 처분청이 되지만 처분청이 권한이 폐지되거나 하면은 승계행정청이 됩니다. 소송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중에 처분청의 권한이 폐지되거나 이전되면 승계행정청이 됩니다. 이런 경우 피고 경정이 됩니다. 소송 일종의 특별한 소송 수계입니다. 한편 임의적으로 피고가 잘못되었다 해서 피고를 원고가 변경할 수 있느냐 임의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피고의 경정과 관련해서 그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 소의 종류의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확하게 항고소송의 종류를 특정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의 종류를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피고를 정확하게 국민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못 지정한 피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고 사실심 계속 중이면 됩니다. 피고의 동의, 기존 피고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피고 경정이 되면은 신소가 제기되고 구소는 취하되는 것을 보고, 신소의 제기는 구소를 처음 제기했을 때의 그 제소기간 준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위 변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종류의 변경과 권한청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위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피고의 경정도 허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경정도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소위 변경과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위 변경이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됩니다. 그래서 소위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 경정 허용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